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제 대학 선배가 겪은 일입니다. 그 선배는 지금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만 찍고 나서는 반드시 즉시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 수백 장씩 찍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진들을 천천히 보다 보면 이상한 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배경에 찍힌 낯선 사람, 우연히 같이 찍혔겠거니 하고 넘기지만 만약 그 사람이 여러 사진에 계속 나온다면 지금부터 그 선배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 겸 작년 10월이었다고 해요.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던 민지 선배는 취업 준비에 지쳐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민지 선배는 원래 사진 찍는 게 취미였거든요. DSLR 카메라를 들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대요. 이번에는 강릉 다녀와야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에 혼자 갔다고 해요. 혼자 여행이 처음은 아니었대요. 첫날은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파도 등대 카페, 찰칵 한 200장 정도 찍었다고 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도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대요. 야경, 골목길, 가게들, 그날 하루만 300장 넘게 찍었다고 해요. 하지만 확인은 안 했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보려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민지 선배는 그날 저녁에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진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대요. 오, 이거 잘 나왔네.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랐어요. 바다 사진, 등대 사진, 카페 사진. 그런데 한 사진을 확대해서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해요. 바다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쪽 모래사장에 누군가 서 있더래요. 누가 있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대요. 우연히 찍혔나 보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음 사진을 봤어요. 등대 사진. 뒤쪽에 또 같은 사람이 보였어요. 카페 사진. 창문 밖에 또 보였어요. 골목길 사진. 구석에 또 보였어요. 이거 뭐지? 민지 선배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찍힌 사진들을 모아봤대요. 총 15장. 15장의 사진에 같은 사람이 계속 구석에 찍혀 있었다고 해요. 얼굴은 잘 안 보였대요. 거리가 멀거나 각도 때문에 흐릿했지만 검은 옷 비슷한 체형. 분명히 같은 사람 같았어요. 아, 여행길이 같았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민지 선배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지 선배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학교 가고 도서관 가고 집에서 쉬고.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길을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계속 시선이 느껴졌대요. 돌아봐도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낌은 계속됐대요. 기분 탓이겠지? 민지 선배는 여행 피로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대요.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문 쪽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5층인데 창문 밖에 누가 있을 리 없잖아요. 너 요즘 좀 이상해. 친구들도 민지 선배가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불안해하는 걸 눈치챘대요. 응,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여행 다녀온 지 2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고 해요. 민지 선배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서 깼대요. 시간은 새벽 3시쯤.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실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다고 해요. 베란다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대요. 강하게, 너무 강하게. 민지 선배는 천천히 베란다 쪽을 봤어요. 그리고 봤다고 해요. 베란다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고 해요. 5층인데 5층 베란다 밖에 검은 옷을 입고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안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 순간 민지 선배는 알아봤다고 해요. 그 얼굴을.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사람.
민지 선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이었대요. 민지 선배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부모님이 깨워서 정신을 차렸다고 해요. 베란다에 사람이 있는 걸 봤다 해서 부모님이 베란다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대요. 5층 베란다 밖에 누가 있을 리도 없고 악몽 꾼 거 아니니?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민지 선배는 알고 있었대요.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확신했대요. 여행 때 찍은 사진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민지 선배는 그날 바로 사진들을 모두 찾았어요. SD카드, 컴퓨터 파일, 백업 파일 모두. 그리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SD카드를 태워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컴퓨터 파일도 모두 삭제하고 휴지통도 비우고 복구 불가능하게 포맷까지 했다고 해요. 이제 끝이야? 그 이후로 민지 선배는 더 이상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베란다에서도 길에서도 어디에서도 그 사람도 다시는 본 적이 없대요. 민지 선배는 지금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변한 게 있대요. 지금은 찍자마자 바로바로 확인해. 왜요? 혹시 또 이상한 게 찍힐까봐? 그리고 만약 찍히면 바로 지우려고? 그 사람이 뭐였을까요? 제가 물어봤을 때 민지 선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귀신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연결된 뭔가였을 수도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찍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볼 수 있게 된 거지. 여러분도 여행 가서 사진 찍으실 때 조심하세요. 나중에 사진 보실 때는 배경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같은 사람이 여러 장에 계속 나온다면 그때는 그 사진들을 빨리 지우세요. 사진 속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사진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밤에 베란다 쪽에서 시선이 느껴지면 절대 확인하지 마세요. 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